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40년 동안 러시아의 자산으로 키워졌다고 영국 신문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아들였습니다. 공화당 하원 대표는 100명이나 숨진 캘리포니아주 산불 원인이 우주선에서 쏜 레이저였다고 주장하는 초선 의원조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다는 이유로 견책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화당 분열의 한가운데 있는 이 정치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겼다는 마스크를 쓰고 총을 신봉하는 조지아주 마조리 그린 초선 하원 의원입니다. 같은 공화당인 캘리포니아주 출신 지미 고메즈 의원은 그린 의원 쫓아내기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의사당 난입 혐의로 체포된 음모론 큐아난 신봉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배신당했다면서 탄핵 재판에 증인설 뜻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헬스케어와 기후변화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인종 간 불평등을 없애는 여러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환경에서의 인종차별 금지 정책은 실현되기가 쉽지는 않다는 분석입니다. 바이러스 백신은 효과 등 여러 이슈에서 완전치 않지만 모두 장단점이 있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빨리 접종받는 것으로 초점을 모아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미국 최대의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사가 2035년까지 전기 자동차만 생산하겠다고 발표하자 세계가 주목합니다. 1년에 수십억 달러 이윤을 내는 차종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제가 새벽에 출근을 해서 보통 때는 이제 그 오피스가 있는 쪽에서 해가 뜨지 않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와서 해를 보기도 하고 한두 번씩은 그러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정말 그럴 틈이 없어서 지금 바깥에 비가 내리는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 생각이 났는데요. 비가 내리니까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오늘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로스앤젤레스 시까지 포함을 해서 식당이 다시 오픈을 하는데 야외 식당이죠. 비가 내리면 얼마나 아침부터 걱정들을 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이 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산불이 지역이죠. 항상 그 비가 내릴 때마다 산불이 나는 그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역시 머드 슬라이드 그 위험도 있기 때문에 뭔가가 좀 쓰러지지 않을까, 위태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번 산불을 떠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주에서 2018년도에 발생했었던 산불은 100명 이상이 숨졌는데 그 산불 원인이 우주선에서 유대인이 쏘아 올린 레이저가 원인이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지금 공화당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초선 하원 의원이고 그 같은 발언을 하는 의원을 전혀 지금 공화당 지도부에서 견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플로리다주 마알라고로 간 지가 오늘로 90회째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미국 뉴스에서도 그랬고 많은 분들도 웬만하면 이제 그 전 대통령 얘기는 피할 수 있는 한 피하는 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널드 J.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는 산을 아직 넘지 못했고 앞으로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한 힘을 일단은 발휘할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도널드 J.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공화당이 완전히 쪼개져 버렸고 상원에서건 하원에서건 쪼개진 반쪽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의지해서 힘을 지탱해보고 자신의 자리도 보존하고 또 지도부 측에서는 더 많은 의원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서 2년 뒤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그 의석 확보를 하기 위해서 행보를 이미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다정하게 만났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케빈 맥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플로리다주로 가서 선거 기금 모금을 하러 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느 게 더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게 더 중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분위기였다고 얘기를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사진도 아주 근사한 사진을 발표를 하고요. 그에 비해서 케빈 맥카시 공화당 원내대표가 요청을 하러 갔는데도 트럼프 전 대통령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미팅을 하고 난 뒤에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2년 아무튼 2년 뒤에 치러지는 그 선거에서 하원이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하는 약속을 했다. 이런 얘기 정도만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공화당에서는 지금 누가 지지하는 것보다 아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를 하는 그 힘이 가장 크다는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말하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이라면 붙잡겠다는 게 지금 공화당 케빈 맥카시 하원 원내대표의 심정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드릴 수 있냐면은 맥카시 대표도 1월 6일에 의사당 난입 사건이 있은 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난입 사건에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서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월 6일 지금 1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본인이 이제 엎드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살고 있는 집으로 간 셈이죠. 의사당에선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은 또다시 그런 일이 있을 가능성도 높고 이미 4년 동안에 뿌려졌었던 백인 우월주의의 그 힘 같은 것이 바깥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의사당이 있는 그곳을 다 벽을 쌓는가?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집이라는 그 집에 잘 드나들지 못하게 벽을 쌓는다 하는 것까지 논의되고 있는데도 그 사건의 한가운데 있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가서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요즘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지구 조지아주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초선 연방 하원 의원. 이 하원 의원에 대해서 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저 사람은 말하는 게 너무 심해 벌 줘야지 돼라고 얘기를 했고 왜냐하면 행이라는 단어를 써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her 해야지 되고 그리고 많은 그 공화당의 중요한 인물들을 행이라고 했어요. 정말 목매달라서 교수형에 처해야지 된다. 이런 많은 그 글들을 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썼기 때문에 이 우리 하원 의원이잖아요. 당은 다르지만 하원 내부에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많은 팍스라든가 브레이트바트에서는 어떻게 하원 의장이 하원 내부에 적이 있다고 하는가. 앞에 뒤에 내용은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또 비난을 합니다. 지금 이런 그 상황에서 마조리 테일러 이 그린 의원에 대해서는 정말로 케빈 맥카시 그 하원 그 공화당 원내대표가 조치를 취해야지 되는가 취하지 않아야지 되는가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공화당 내부에서도 지미 코메즈 의원을 이름 정도는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로버트 안 후보, 코리안 아메리칸 그 젊은 후보가 바로 몇 년 전에 지미 고메스 그 현 의원과 선거에서 겨루어서 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지미 고메스 의원이 이제 재선이 됐잖아요. 라티노입니다. 이 지미 고메스 의원이 이런 사람은 도저히 의회에 도선은 안 된다 하고 쫓아내는 초선 의원 당선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선서한 지 쫓아내는 결의안을 냈습니다.
물론 힘들겠죠. 한 석이라도 지금 귀한데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지 되는데 그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을 해줄 리가 만무하죠. 그러나 공화당 내부에는 이런 정신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너무나 음모론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주선 그 내용뿐만이 아니라 정말 누구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너무 많은 음모론 이 부모님들도 이 의원을 많이 고소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샌디훅이라든가 아니면 플로리다주의 파클랜드 하이스쿨에서의 총격 사건이 가짜인데 지어낸 거다. 다 배우들을 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총격 사건으로 아이를 잃은 부모님들도 고소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케빈 맥카시 공화당 하원 대표는 이 의원을 싸고 감싸는가? 이건 절대로 공화당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방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서히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지난 봄에도 그 지역에서 예비선거를 치렀어야 되잖아요. 예비선거에서 그린 의원과 같이 겨뤘었던 그런 그 존 코엔이라는 그 후보가 굉장히 경고를 했었고 그리고 케빈 맥카시 원내대표를 제외하고는 지금 린 체니가 굉장히 공격을 받고 있는데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다고요. 그리고 넘버 서열 2위 루이지아나의 의원 그 의원도 총에 맞아서 숨질 뻔하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예비선거에서 이 사람을 지지해서는 안 되겠어라고 하는데 조지아주가 워낙에 레드 스테이트인데다가 음모론이 너무 가득 차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지지가 너무 강했었기 때문에 이 케빈 맥카시가 그린 그 예비선거 당시 후보를 내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입장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뒤에 바이든은 조지아에서 이겼죠. 그 이긴 것은 교회 인근에 애틀란타 주변에 그 유권자 표가 많은 그곳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아직도 조지아주의 시골 그 넓은 땅에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 같은 음모론에 가득 찬 주장을 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믿고 밀어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심지어는 이 그린 의원이 교육위원회에 배치가 됐어요. 아니 초등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이 숨졌는데 고등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이 숨졌는데 본인이 총기 권한을 지지한다고 그 이유가 가장 강하겠죠. 저거 연극이다. 저런 사건 미국에서 일어나지 않았어. 사람들이 그걸 믿는다니까는요.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걸 믿어요. 그런 것을 또 열심히 뭐 텔레그램이라든가 팔러라든가 이런 곳에서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라든가 뉴스맥스라든가 심지어 브레이트바트라든가 이런 데서 마구 해주니까 그것만을 보는 사람들은 또 그것만을 봅니다. 전형적인 매체를 보지 않기 때문에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은 지금 조지아주의 초선 의원인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현재로서는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을 보니까 이 케빈 맥카시 의원이 그린 의원에게 어떤 벌을 줄 뜻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그린 의원은요. 마스크를 쓰고 다녀도 선거는 도둑 맞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다. 이런 마스크만 쓰고 다니면서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 내부에서도 나를 공격하는 것은 내가 기존 정치인이 아니고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을 해서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펼치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는 말과 비슷하죠. 그리고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다. 민주당은 사회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초선 의원인데도 힘이 완전히 지금 공화당의 그 하원 원내대표와 겨룰 정도로 상징적으로 큽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에서도 일리노이가 지역구인 그 아담 캐닝어 의원은 굉장히 잘 알려진 의원이죠. 마조리 테일러 그린은 공화당이 아니야. 무늬만 공화당이지. 이름만 공화당이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게 공화당의 미래와 굉장히 연관이 있는데 아직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공화당에서 왜 그러냐면요. 그것은 부정선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왜 부정선거라고 믿었는가? 연방 대법원에서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만큼 가짜 주장을 효율적으로 잘 선동으로 하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우리 정말 할 만큼 다 했어. 하고 심지어 그 QAnon에 여러 가지 음모론을 퍼뜨리는 사람들조차 이제는 생업으로 돌아갈 때야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QAnon의 기본적인 음모론이라는 것은 이 사회가 공화당 어린아이들을 좋아하는 그런 소아병적인 그런 사람들로 쭉 가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다 깨트리려고 한다 하는 그런 음모론이 그 줄기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걸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지금은 이건 아니다. 우리는 이제는 제대로 가야지 된다. 론 와킨스라는 와킨스 부자입니다. 론 와킨스가 아들이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짐 와킨스인데 두 사람 다 일본에서 지금은 일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포르노 산업에 오래전부터 종사를 했던 군 출신이고 아들은 이런 컴퓨터 테크놀로지 같은 것에 굉장히 능한데 이제 우린 할 만큼 했으니까 그만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아닌 겁니다.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힘이 아직까지는 그만큼 강하다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상원에서는 덥석 잡진 않았는데 하원에서는 덥석 잡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잡았기 때문에 케빈 맥카시 대표가 잡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 현 대통령이 화합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바이든 전 대통령이 화합을 하자고 하는데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면서 탄핵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정치적인 힘이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쏠린다면은 바이든 현 대통령으로서는 이 정권 화합의 정치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긴 뭐래 말뿐이었지 실패했어 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그럼 공화당에는 좋은가? 2년 뒤에 선거에서 maybe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음모론이 완전히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미국에서 음모론은 굉장히 많았죠. 여러분과 제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50년대의 조셉 맥카시 의원에 의한 저 사람 공산당이야. 뭐만 잘못하면 공산당이라고 뒤집어 씌워서 어떻게 되다가 결국은 자기가 망했어요. 그리고 민주당도 사실 민주당 쪽에서도 음모론이 늘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 마이클 무어라든가 올리버 스톤 감독 같은 경우도 정치계에서 특히 기업에 관해서 이거 기업이 이런 음험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거야 하고 음모 비슷한 게 나오지만 미국에서 음모가 강한 것은 거의가 특히 요즘은 더하죠. 공화당 쪽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음모론이 영원히 성공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조금 바라보면서 음모론에 빠져서 국가가 나가면은 국가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만약에 케빈 맥카시의 저 사람 공산당이야 이런 것들이 다 성공했으면 그 당시에 훌륭했었던 사람 모든 분야에서 아마 남아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헤드라인을 들으시고 궁금해하셨던 분이 이 부분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40년 동안 러시아의 자산이었다고?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디언에서만 미국의 탑 뉴스로 보도를 했고요. 아직 미국 언론에서는 전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해서 후반부에 제일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KGB에서는 러시아의 정보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뭐 결혼하고 신혼 때 그때부터 딱 저 사람을 점 찍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은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고 잠시 뒤에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 있는 여러 일 가운데서 행정명령이나 정책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항상 그 중심에 이게 그동안 그 소수인종이 이 이슈로 인해서 어떻게 불평등을 당했지? 이것을 불평등을 평등으로 풀어가야지 되겠네 하는 그 큰 줄기가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헬스케어 그리고 환경 백신에 있어서의 인종평등에 관해서 새로운 행정부의 정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헬스케어 정책은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다시 여러분들께서 오바마 케어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는 이 오바마 케어를 막기 위해서 한 그 하나의 방법은 홍보를 하지 않는 것. 그 홍보하지 않는 것에서 이제는 이메일 등을 통해서 굉장한 그 아웃리치를 할 테고요. 이 오바마 케어, 어포러블 케어 액트는 말 그대로 그 생존의 법입니다. 생존. 의회에서 그렇게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연방 대법원에선 정말 가까스로 그렇게 명맥을 이어왔는데 초기에는 명맥을 이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인기가 없었죠. 특히 이제 애매한 그 직원 숫자를 갖고 계시는 그런 분들께서 부담이 많고 또 본인도 강제성이 있고 해서 부담이 많고 해서 그랬으니까 처음부터 완전한 법은 아니었습니다. 오바마가 늘 인정을 했었던 것처럼 완전하지 않지만 이렇게 시작을 하고 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것을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이제 이 같은 그 헬스케어에 관한 그 구체적인 것이 발표된 것을 보니까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가 지금까지 했었던 일 가운데서 지난 50년 동안 만들어진 법이라던가 연방 정부의 이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뜻으로 시작이 됐으니까는요. 가장 큰 일이다. 어디에 비교를 하냐면요. 미국에서 이제 모든 그 공립학교를 그 학생들 무료로 다닐 수 있다던가 그리고 그 메디케이드 지역에 따라서는 소셜 시큐리티에 이것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오바마 시대에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이 8.6%였거든요. 미국에서.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 시기에는 오히려 이제 시기가 지나가면 더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데 10% 조금 넘게 그러니까 약 1.4% 건강보험 없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부분은 이 오바마 케어 그 부분적으로 굉장히 약화시켰죠. 약화시켰기 때문에 또 공화당 정치인들이 좋아하기도 했는데 이 바이든 그 현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를 더 쉽게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도 오바마 케어 자격이 되는 사람이 약 1,500만 명이라고 하면은 한 뭐 500만 명 정도는 보조금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이게 일단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더 싸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면 아무래도 그쪽 방향으로 나가죠.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의회에서 더 확실하게 이것을 딱 묶어두면은 좋은데 아직도 미국에 한 그 2,500만 명 정도가 건강보험이 없거든요. 이것도 그냥 대강 잡아서 2,500만 명 정도인데 2,500만 명이면은 한국 인구의 반 정도인 겁니다. 미국 인구는 지금 뭐 한 10% 정도니까 이거보다 더 많겠네요. 더 많겠다는 말씀이 맞겠습니다. 그러나 뭐 태어나자마자 뭐 금방이라던가 뭐 이런 경우는 건강보험이 뭐 해당이 안 된다던가 뭐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으니까는요. 오바마 대통령이 담임 대통령이어도 좋으니까 이것은 하겠다 하고 실제로 그것을 하고 다른 것을 못하느라고 중간 선거에서 진 것도 있지만 그게 이제 지금 그 역사가나 그 정치 전문가들이 평가할 때는 지난 50년 사이에 최고의 국가적인 정책이었다. 가장 중요한 그 같은 다른 것이 희생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오점 같은 것을 이제 의회까지도 가서 고쳐야지 된다. 그러기 위해서 민주당은 2년 뒤에
하원도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기를 바라고 상원도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해서 다수당이 되기를 바랄 테고 백악관은 물론이고요. 공화당은 이 모든 것이 또 민주당과 반대 방향으로 나가기를 원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에서의 평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적인 그 정책을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뭐 연방정부 그런 소유주의에서 뭐 오일 시추, 뭐 화석 연료 개발 이런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한 게 또 뭐냐면은 그 주택에 대해서도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을 더 강화하기도 했고요. 미국의 조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 군데를 오늘 아침에 그 NPR 방송이 보도를 하는데 캐롤라이나주, 노스캐롤라이나인 것 같아요. 노스캐롤라이나 맞죠? 그 돌핀 카운티니까 그 유명한 돌핀 카운티를 얘기를 하겠죠.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그 돌핀 카운티 이렇게 보면은 참 땅도 평평하고 여기 보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그 프리웨이 같은 데 가면서 볼 때는 야 정말 평화로워. 푸른 초장에 나 여기서 살면은 근심 걱정이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곳이래요. 그런데 보기는 좋은데 돌핀 카운티 여러분들이 와서 살아봐라. 여기가 살기가 좋은가. 숨쉬기조차 힘들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곳에요 200만 마리의 돼지가 있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돼지 농장, 무슨 농장, 그리고 또 이제 하이웨이가 어느 루트로 가는가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결정을 할 때 쭉 보면은 백인이 많이 사는 지역보다는 소수인종이 사는 지역, 그리고 부자 동네보다는 가난한 동네에 이런 것들이 지어진답니다. 그러면 돼지 농장을 예로 들었으니까 돼지 농장이 있으면 돼지가 내뿜는 배설물에서 나오는 가스 같은 것이 있고 그러면 물도 더러워지잖아요. 당연히 공기가 더럽죠. 숨쉬기도 힘들다는 말이 맞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오랜 동안 있어 왔는데 하이웨이 짓는 것도 마찬가지가 될 테고요. 그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수십 년 동안 불만을 하는 거예요. 어떤 그 과거에 1980년대에 시위하는 것을 보면은요. 뭐 하이웨이 이런 데 사람들이 누워 있어요. 누워 있는 사람 가운데 백인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더 이상은 못 살겠다. 더 이상은 못 살지 하면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길에 누워서 차라리 내 위를 밟고 지나가라. 죽어도 좋다. 어차피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똑같아.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도 앞으로는 이걸 잘 검토를 해서 차별이 없이 하겠다라고 선언은 했어요. 이번에 이제 들어와서 뭐 지금 얼마큼 됐습니까? 아흘에째죠. 하기는 했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미국에서 첫 번째 진짜 흑인 대통령이라고 불렸어요. YC지만 그것을 강조를 했고 약속을 했는데 안 됐고 그 뒤에 뭐 몇 명의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오바마, 부시, 트럼프 대통령은 전 대통령은 그런 약속 뭐 하지도 않았겠지만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얽혀있던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파이프라인 통과하는 라인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환경에서의 그 인종평등이라는 것을 이번 행정부도 아무튼 의지라도 보여주니까 아예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럼 다른 데서는 당연히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너희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잖아 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노력 정도는 하고 있지만 이 일은 시행되기가 그다지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백악관에서 앤소니 파우치 박사를 포함해서 여러 명이 나와서 다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이겠죠. 했는데 새로운 행정부 들어오고 나서 지금 백신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백신도 마찬가지로요.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며칠 전에 말씀을 드릴 때 미국 사람 한 6%가 백신 접종을 받았다 해서 저도 말씀은 드리면서 그 모든 내용의 그 링크는 제가 또 그 정도의 확실한 것의 링크는 todayus.com에 항상 방송 끝나고 해놓습니다. 헤드라인과 함께. 그래서 좀 이상하다라고 속으로 생각은 했는데
오늘 아침에 그 가디언의 그 보도를 보면은 미국 사람들 3% 정도만이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적어도 한 번 그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데이터가 16개 주에서만 데이터를 아주 정확하게 발표를 했는데 인종적인 데이터를 보면은 백인이 여러 이유로 그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이 더 많답니다. 백신 접종 받지 않겠다고 하는 백인도 많지만 받기를 원하는 사람 가운데서는 전체적으로는 백신 접종을 백인이 더 많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뭐 분석하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느 정도나 많이 받았느냐 하면 펜실베니아의 예로 드는데요. 펜실베니아 주에서 백인들은 1.2%가 접종을 받았답니다. 그에 비해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은 0.3%만 받았다는 거거든요. 0.3%하고 그러면은 4배 백인이 그 흑인계보다 백신 접종을 더 많이 받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펜실베니아 주입니다. 물론. 그래서 이러한 것에 있어서도 인종차별이 있다. 더군다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더 많이 걸리고 또 걸린 이후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더 많이 숨지는 사람은 뭐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나 라티노잖아요. 백인에 비해서는 뭐 숫자로 그것은 다 나와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도 백신을 접종을 받고 싶어 하면 어떤 연유에서든지 이렇게 백인이 더 많이 받더라. 이런 문제도 지금 그 지적이 되고요. 백신에 대해서는 뭐 존슨 앤 존슨 것이 한 번만 맞아도 효력이 엄청난다고 한다던데 그게 아니더라. 뭐 한 60%인 것 같아요. 어떤 언론은 뭐 50%라고 하고 66%라고 하고 하는데 60%에서 66% 효력이 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 아니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정부의 프로그램이니까 그 트럼프 전 대통령 때 해놨었던 오퍼레이션 랩 스피드죠. 연방정부 지원을 받아서 노바박스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제약회사가 백신을 개발을 했는데 뭐 90% 효력이 있다 했는데 이것도 또 뭐 사우스아프리카 쪽에서 오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50%밖에 효력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 또 원래 백신이 완성됐다고 발표했을 때 그리고 지금 백신 접종을 해보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수치 같은 것이 달라지긴 합니다. 그런데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존슨 앤 존슨 백신 같은 경우는 모더나라든가 파이저사의 백신보다 값이 쌉니다. 값이 싸니까 그 나름대로의 그 장점이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백신 예약을 하시고 또 순서표를 받고 현장에 가서 저는 존슨 앤 존슨 거 놔주세요. 아니요, 저는 모더나 거 놔주세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께서 어느 지역에서 사시느냐 그 지역의 로컬 그 백신 담당관들이 결정을 해서 여러 조건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놔주는 대로 맞으셔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고 좀 전에 제가 파우치 박사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 브리핑하는 거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백신이 어쨌든 안 맞는 것보다 효력이 훨씬 많으니까 더 빨리 가능하면 더 많은 사람이 맞는 것이 백신에 대한 포커스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미래로 가는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잠깐 전해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굉장히 그 큰 뉴스가 되고 있네요. 제너럴 모터스가 2035년까지 뭐 픽업 트럭 또 SUV까지 전부 전기자동차로 만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유럽에서도 전부 이제 자동차는 앞으로 한동안 여러분과 제가 비행기 자가용을 타고 다니기 전까지는 타야지 되기 때문에 세계 공통적인 뉴스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 제너럴 모터스에서 SUV라든가 또 그 픽업 트럭으로 돈을 번 게 1년에 수십억 달러나 되는데 이것을 그것도 2035년까지 전부 전기자동차로 바꾼다 하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이잖아요. 지난해에 제너럴 모터스가 미국에 판 자동차가 전부 225만 대 정도 됩니다. 225만 대 가운데서요. 지난해에 전기자동차가 몇 대였냐면 약 2만 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255만 대에서 255만 대에서 2만 대 하면 나누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작은 부분이었는데 지금 2021년이고 2035년까지 모든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만든다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목표를 그냥 아무렇게나 세우겠어요.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냥 뭐죠? 주먹구구식으로 아니겠죠. 더군다나 이 제너럴 모터스의 여성 CEO는 대단한 분이에요. 어려서 학교를 제너럴 모터스 학교 졸업하고 기술학교 아버지도 그 공장에서 일하셨고 그렇게 해서 CEO까지 됐고 누구보다도 미국에서 전기 자동차를 먼저 만들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한국의 제너럴 모터스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연방 정부와 같이 가는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친환경 정책으로 연방 정부에서 전기 자동차를 살 수 있는 그 자동차 대수가 몇 대냐면요. 65만 대가 되거든요. 연방 정부에 보면 정부 자동차가 각 부서마다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65만 대나 되니까 전기 자동차로 다 바꾼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며칠 전에. 그러니까 65만 대 뭐 하고 나서 또 많이 또 타고 다니니까 조금 있으면 또 해야지. 그리고 지금 당장이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가는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린이에요. 앞으로의 색깔은 그린 색깔입니다. 이 친환경적인 그린 색깔이고 제가 요 며칠 사이에 LA 코리안타운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제가 1세대 전기 자동차 탄 사람이잖아요. 하이브리드 말고. 그래서 좀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는 편인데 전기 자동차 그 주유를 하는 전기를 주는 주유소와 같은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뭐 저도 지금 전화기 앱에 보면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뭐 C자로 시작되는 것도 있는데 코리아타운에 B자로 블링크 뭐 말씀드리죠. 블링크라는 검은색 갑자기 너무 많이 생겼어요. 어떤 그 삼각길에 보니까 어제는 보통 이렇게 생기면은 2개, 1개, 그것도 또 고장나. 사람들이 또 전기자동차 개념이 없으니까 전기자동차가 거기에 파킹을 해야지 되는데 완전히 그냥 일반 자동차가 있어서 차징도 못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은 보니까 전기자동차 사시고 집에 그 차저가 없으신 분들도 좀 괜찮아지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만들어 놉니다. 캘리포니아이기 때문에 더하죠. 캘리포니아주는 연방정부와 이 그린 정책에 있어서는 같이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또 전해드릴 게 있었는데 그 다음에 러시아와 그 트럼프 전 대통령 때문에 그것을 시간을 좀 세이브를 하고 시간 남으면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그 가디언이 미국의 그 탑뉴스로 보도를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시아의 자산으로 지난 40년 동안 키워졌다. 이런 그 표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러시아 그 KGB 정보국으로 볼 때 완전한 목표였답니다. 여러 가지 뭐 퍼스널리티나 그런 것들이 해서 러시아 쪽에서 접촉을 했다는 건데 이게 이제 새로 나온 책이에요. 이 아메리칸 그 컴프로메이시라고 해서 러시안 말 그대로 무슨 뭐 정보를 좀 마구잡이로 수집을 하는데 뭔가 데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런 뜻으로 이제 책 표지가 빨간색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따로 있고 책을 쓴 사람은 베니티 페어가 뭐 정치 같은 데도 어떤 때 깊이 들어갈 때가 많거든요. 베니티 페어의 편집인이었었던 사람이고 크레이그라는 라스트 네임입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정보가 전에 KGB의 그 워싱턴 그 책임자라기보다는 KGB로 워싱턴에서 일했었던 그 타스 통신에서 일했었던 그런 사람이 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여러 가지를 취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가디언이. 그래서 어떻게 러시아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자산으로 삼기 시작했는가 하는 게 그 보통 이제 학생이나 그런 사람들을 중요한 포지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포섭을 알거나 모르게나 이제 정보원으로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KGB의 정책이 그런데 그 당시에 80년대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랬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을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뭐 유리, 그 슈베츠 등등의 여러 사람들의 그런 것을 인용을 해서 책과 추가 취재로 가디언이 보도를 했는데 이 유리 그 슈베츠라는 분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이 책에 중요한 그 증언을 많이 한 KGB 출신이죠. 80년대에 러시아 그 뉴스 에이전시인 그 타스의 워싱턴 특파원으로 와서 일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그 뒤에 이제 쭉 보고했었다는 겁니다. 93년도에 미국으로 영구 이주해서 시민권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캠브리지 5라고 해서 뭐 냉전 그 초기하고 그 당시에 이제 영국에서 정보를 크렘린에 줬었던 그 조직이요. 비밀 조직을 2차 대전 중에 그런 조직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 97년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그 러시아에 이제 처음 이제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체코의 모델, 지금 3명, 위에 자녀 3명의 이방카 트럼프까지 포함해서 어머니인 이바나, 체코 이름이 따로 있어요. 뭐 아무튼 그 뒤에는 잘 모르겠고, 이바나 트럼프와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모스크바에 오고 했는데, 그때 딱 그 KGB가 보고 나서는 아, 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기 시작했고 3년 뒤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에 아주 큰 부동산 개발을 시작하는데 그게 그랜드 하이어트 호텔이에요. 하고 나서 200개의 텔레비전을 호텔방에 넣을 것을 누구에게 구입하느냐. 피프스 애비뉴에서 전자 그 거래를 했었던 그 세미온 키슬린이라는 이 사람이 클레물린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랍니다. 이 사람의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이런 것을 구입을 하고 그 뒤로 이제 KGB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나서 아주 칭찬을 하면서 77년도부터 눈여겨봤대요. 클레물린에서는 이바나와 결혼할 때부터. 그리고 87년도에 모스크바에 처음 간 것은 87년도인데 그때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미 다 연구를 해서 이 사람이 취약한 것이 무엇인가? 지적,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아첨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이 KGB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접근을 해서 체코하고 다 연관이 있었던 그 당시잖아요. 그 체코의 정보원들이 이 사람이 좋겠어 하고 KGB에 제일 처음 77년도에 줬다는 거고. 그래서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을 만나서 당신은 대통령을 하면 좋겠어. 대통령감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마구 얘기를 해주고 모스크바에서 돌아와서 그해 9월 1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타임즈에 전면 광고를 냈답니다. 그때 9월이었대요. 뉴욕타임즈뿐만이 아니라 워싱턴 포스트, 보스턴 글로브가 그때는 뉴욕타임즈 자매지였으니까는요. 미국의 외교 방어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렇게 정책에 관심이 있었겠어요? 실력이 있었겠어요? 지금도 외교 실력 거의 없는데. 그리고 그때부터 나토를 비난을 한답니다. 나토를 비난을 하면은 러시아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른 나라 방어비를 미국이 왜 내야지 되는가? 뭐 이런 얘기 지금 많이 했었던 그런 얘기를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앞서 말씀드린 그 KGB 지금은 미국의 시민권이 된 그 슈베츠 이분이 KGB 본부에 가서 봤더니 KGB 본부에서 성공했어. 이렇게 큰 성공일지 몰랐어. 자산 가치가 있어 해서 그 뒤로 계속 관리를 하고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자 모스크바가 환영을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가 이 러시아의 음모론 이런 것을 범죄적으로만 봤지 이 같은 과거부터의 관계를 다 끄집어내지 않은 것에 이 증인, 책에 증언을 한 전 KGB 출신 이 사람이 너무 실망을 해서 스스로 조사를 했고 이 저널리스트가 책을 쓰는데 협조를 하고 왜냐하면 이건 고쳐야 돼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완벽한 목표라고 생각했었던 것은 허영이 많고 자아도취 이런 것도 많고 너무 약해서 그 뒤에 여러 가지 40년 동안 어떻게 키워졌는지는 책에 자세히 나오겠죠. 이게 가디언이 오늘 보도한 내용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카후나 마사지 체어 거위털 전문 회사 코지다운 한국TV 한국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비 오는 캘리포니아주인데 어느 지역에 있으시더라도 이제 환절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던 살아가지 않던 건강입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